안녕하세요. 전기기 치트키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전기기기 치트키의 마지막 편까지 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정류기 정리하고, 자 그럼 바로 37번째 치트키 들어갑니다. 정류기의 전력용 반도체 소자 볼게요.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는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다이오드와 SCR 사일리스터 두 개만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즉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두 개만 딱 짚고 넘어갈 거예요. 우선 다이오드의 기호를 보면은 삼각형 앞에 짝대기가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다이오드라는 것인데, 이 다이오드에는 다리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이 다리를 우리가 단자라고 해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2단자 소자라고 합니다. 다이오드의 한쪽 끝을 보면은 플러스와 함께 A라고 쓰여 있고, 한쪽이 마이너스와 함께 K라고 쓰여 있죠. 이 A단자의 이름을 에노드라고 하고요, K단자의 이름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오드는 한마디로 전류가 일방통행하도록 길을 정리해주는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이오드를 우리가 회로에 딱 접속하면은 전류는 한 방향으로밖에 흐르지 못해요. 그 방향이 바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향하는,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방향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만약에 이 다이오드의 직류 전원을 접속하고 싶으면은 에노드에다가 전원의 플러스를 연결하고 캐소드에다가 전원의 마이너스를 연결하면은 정상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전압원을 반대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때는 다이오드가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사용할 때는 다이오드의 방향과 맞춰서,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를 흘려줘야 되고,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우리가 도통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 이 기호를 보고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기호가 있죠. 그래서 이 짝대기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소자는 SCR 사일리스터인데요. 이 SCR 사일리스터는 다이오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플러스 극을 에노드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방통행만 가능한 친구예요. 그런데 다이오드와 생긴 게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여기에 G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 G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톨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G의 이름이 바로 게이트가 됩니다. 톨게이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차가 왔을 때 통행료를 지불해야지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은 다 통과가 돼요. 그런데 SCR 같은 경우는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려줌과 동시에 게이트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전류가 지나갈 수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우리가 SCR의 턴 온 그리고 턴 오프라고 표시를 합니다. 턴 온이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고, 턴 오프가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SCR에 대해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기출문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SCR의 특징 첫 번째는 역저지 3단자 사일리스터라고 합니다. 3단자라는 것은 다리가 1개, 2개, 3개라는 것이겠죠. 그럼 역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전류가 일방통행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일리스터는 역주행하는 전류를 저지합니다. 즉 막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저지 3단자 사일리스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직류와 교류모도 제어 가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 양극 전압 강하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CR의 턴온 조건은 뭐냐? 말 그대로 톨게이트에서 언제 열어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냐라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적정 크기 이상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게이트에다가 플러스의 특성을 갖는 펄스를 인가한다. 여기서 우리가 펄스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플러스 극성을 갖는 전류를 인가해준다, 흘려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SCR이 꺼지는 조건, 다시 말해서 문이 닫혀서 전류가 흐르지 못할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에노드의 극성을 용 또는 부로 한대요. 원래 에노드에 전류가 흐르려면은 우리가 전압에 플러스를 연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0으로 한다라는 것은 전류를 흘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또는 마이너스로 한다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을 반대로 전압원을 인가하겠다라는 말이죠. 이때 턴 오프, 즉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이 다이오드와 사일리스터는 딱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가끔 이
SCR 사일리스터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일리스터를 묻는 게 있는데 이때 정답은 항상 두 개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트라이액이고요. 두 번째가 SCS입니다. 트라이액은 이방향성 3단자 사일리스터예요. 자, 이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 통행을 하면은 일방향인 것이고 양방향으로 통행 가능하면은 그것을 이방향성이라고 하고요. 3단자라는 것은 다리가 3개라는 것이겠죠. SCS는 뭐냐? 4단자 사일리스트예요. 보통 SCS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은 다음 보기 중 3단자 사일리스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고 보기에 SCS가 주어져요. 그럼 이거 딱 고르면 돼요. 다른 보기에 여러 가지 사일리스터의 종류가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눈길조차 주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SCS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8번째 치트키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정류 회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이오드와 SCR은 결국 정류라는 것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정류라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로에 교류 전원을 인가해서 다이오드와 연결하고 끝에 부하저항 R을 달았다고 할게요. 그럼 이때 입력을 전원파 교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해 놨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 플러스라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이 플러스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와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를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플러스가 다이오드를 지나면은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도통됩니다. 도통이란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에서는 전류가 흘러서 저항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반대로 전류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에 딱 막혀버리죠. 맞아요? 그러면 이 전류는 애초에 저항까지 가지도 않고 흐르질 않습니다. 왜? 여기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리가 끊겨 있는데 굳이 차를 가고 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도 길이 끊겨 있으면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파형, 즉 저항에서의 파형을 보니까 플러스는 도착했고 마이너스는 나가리고 플러스는 도착해서 이런 파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파형의 형태를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절반인 플러스만 출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이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류의 출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류를 DC라고 쓰니까 ED라고 써볼게요.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 ED는 파이분의 EM입니다. 이 EM이 뭐냐? 우리 회로 이론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볼게요. 정연파의 최대값을 우리가 EM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값과 함께 배웠던 것 중에 실효값이라는 게 있죠. 실효값은 어떻게 쓰나요? 우리가 실효값을 2라고 쓰면은 실효값의 루트 2배가 최대값이다라고 배웠죠. 정연파에서.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값들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45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직류 출력은 교류의 실효값 곱하기 0.45다 해서 여러분들은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이 마지막 공식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나오긴 하는데 우선 이것만 외우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첨두 역전압이라고 하는 PIV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PIV, 첨두 역전압이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오드라는 것은 일방 통행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류가 한 군데로밖에 못 흐르는 거죠. 다른 말로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방향을 반대로, 즉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인가하면은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압의 크기를 계속해서 키워보는 거예요. 처음에 0V에서 시작해서 5V, 10V, 15V, 20V 계속 키워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전류가 탁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다이오드는 반대로 흐르는 전류를 막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한계치의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PIV, 첨두 역전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다이오드의 첨두 역전압이 20V다라고 한다면은 이 회로에 역방향으로 20V보다 큰 전압이 걸리면은 이렇게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게요.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첨두 역전압 PIV는 파이 ED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직류 출력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맥동률인데요. 맥동률이라는 것은 직류분과 교류분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보다는 결과값만 같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약 121%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줄게요.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개, 두 개,
세 개 결각값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상 전파 정류 회로를 볼 거예요. 근데 회로를 봤더니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회로 자체를 해석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보고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다이오드의 개수예요. 자, 앞으로 가서 반파에서는 다이오드가 1개, 전파라는 회로에서는 다이오드가 2개 또는 1개, 2개, 3개, 4개예요. 2개냐, 4개냐, 1개냐. 1개면은 반파, 2개 또는 4개면은 전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전파는 어떻게 되느냐? 전파는 말 그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연파 전체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뒤집혀서 나와요. 그럼 이 뒤에도 이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파형 전체가 정류가 되기 때문에 전파 정류 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파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해서 회로를 꾸리는 것을 우리가 특정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해요. 이름은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직류 출력부터 정리해 볼게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은 과정을 생략하고 0.92가 돼요. 이게 어떤 값이냐면 바로 반파의 직류 출력의 2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PIV, 첨두 역전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는 종류를 2개로 나눠서 다이오드를 2개를 썼을 때 저는 편하게 그냥 일반이라고 쓸게요. 일반 정류회로. 두 번째는 브릿지 정류회로라고 쓰겠습니다. 일반 정류회로의 PIV는 파이 곱하기 2D가 되겠고요. 브릿지 정류회로의 PIV는 일반 회로의 절반인 2분의 파이 2D 이렇게 쓸게요. 헷갈리면은 일반 1개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브릿지에서는 정류기를 2개 더 사용하죠. 그죠? 2배죠. 그래서 2로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맥동률은 1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약 48%가 된다 이렇게만 기억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단상 반파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값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수업에는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교재 표에 보면은 제가 3상 것까지 공식을 정리해 놨으니까 기출문제를 푸시다가 그 문제가 나오면은 이 교재를 확인하면서 같이 풀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다이오드의 직렬과 병렬 연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이오드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다이오드에 전압을 인가했는데 다이오드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전류가 흘렀다라고 할게요. 과전류가. 그럼 이때 과전류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소선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해결책을 어떻게 하냐면은 병렬로 다이오드를 1개 더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회로에 흘렀던 전류가 절반씩 나눠서 흘리니까 다이오드의 부담이 좀 덜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과전류에 의해 다이오드가 손상될 수 있다면은 이때는 다이오드를 우리가 병렬로 연결하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다이오드에다가 전원을 인가할 건데 이때 전압이 너무 커. 과전압이 걸린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다이오드 옆에 직렬로 다이오드를 1개 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압이 이렇게 분배돼서 반반씩 걸릴 테니까 다이오드의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그럼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과전압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소손이 될 위험에 있다면은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재에 오타가 간혹 존재를 합니다. 제가 좀 급하게 쓰느라서 정말 좀 죄송스러운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블로그로 들어와서 새롭게 좀 다운받아서 사용하거나 정오 참고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9번째 치트키는 SCR 사일리스터 위상 제어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이오드 회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회로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2개, 4개. 근데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이게 찔끔하고 게이트 단자가 다리가 1개씩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딱 전압 평균값, 다시 말해서 직류의 출력값만 정리를 할게요. SCR의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이오드 회로와 똑같이 0.452라고 써주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라고만 곱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단상 전파 정류 회로도 역시 직류 출력이 뭐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거 뭐예요? 0.92에다가 똑같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만 곱해주시면 돼요. 이 알파를 이제 위상값을 대입하면 되는데 간혹 문제에서 회로가 주어지면 우리가 바로 이 공식을 떠올리는데 회로 없이 그냥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직류 출력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만약 조건에서 이 위상, 즉 각도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SCR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각도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은 다이오드 회로로 풀어서 즉 이 앞에 있는 값으로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40번부터 44번까지의 치트키가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한 두세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저랑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수업 끝나고 반드시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40번부터 44번까지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이거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치트키로 돌아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그냥 술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편부터 9편까지 전기기기 치트키 44개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벅찬 순간인가요? 짧은 강의든 긴 강의든 어떠한 하나의 강의를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해냈다는 것은 정말 큰 인내심이 필요하고 굳은 의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꼭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기기기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력공학 치트키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